밴드 스트럭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한번 쭉 회상을 좀 해봐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프리 엘렉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프리 엘렉트론을 이야기하고 뭘 가지고 했냐면 그냥 파티클이 이너 박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E는 2m 분지 P의 제곱이니까 이게 2m L 제곱분의 뭐예요? H바의 제곱 곱하기 N의 제곱 뭡니까? 파이 제곱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클 이너 박스가 이제 L이 작을 때에는 L이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런 식으로 금방 팍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거시 스케일에 있어서의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시 스케일에 있어서의 L 사이즈는 거의 무한대죠, 뭐. 그러니까 이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의 그러니까 준위와 준위 사이의 어떤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인피니시마이라고요. 그냥 여기 그냥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컨티뉴스하게 차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티클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지만 컨티뉴스한 이런 준위들을 쭉 차가기 때문에 파티클 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이렇게 거의 컨티뉴스한 스펙트럼을 쭉 채우고 끝. No new story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도 어베일러블한 스테이트가 끊임없이 가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이 L이 굉장히 크다.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 얘를 밖에서 이렇게 건드려 주면은 얘는 바로 위에 있는 스테이트로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 픽처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뭐예요?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온이 있고, 이 밖에 이제 엘렉트론이 이렇게 가스처럼 차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이온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면, 그게 이제 first approximation, zeroth approximation이 그거거든. 그냥 백그라운드 플러스 이온만 플러스 차지만 제공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다른 일이 없다. 다른 뭐 별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엘렉트론은 조금만 찾으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고체는 다 뭐예요? 컨덕터야. 모든 고체는 컨덕터다. 그게 프리 엘렉트론 개수의 픽처야. 이 픽처에서는 소위 말하는 인슐레이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사기 그릇이나 뭐 이런 거 다 인슐레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퀘스천은 그거지. 도대체가. 부도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우리 생활의 주변에 널린 게 부도체예요. 근데 이런 프리 엘렉트론 개수의 픽처를 가지고는 이 생활에 널린 게 이 부도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금속은 뭐예요? 프리 엘렉트론 개수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부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부도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갖다가 보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 갭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다. 어떤 게 이제 부도체냐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차면은 요 바로 위에는 스테이트가 없는 거예요. 어베일러블한 스테이트가. 원래 어베일러블한 스테이트가 없어가지고 한 여기쯤이나 이제 새로운 이렇게 있다. 갭이 이게 이렇게 있다는 걸 여기 아무것도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엘렉트론 열심히 차봐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렉트론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원, 투, 스트레이트 해봐야 엘렉트론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세게 쳐줘야 되느냐 하면은 밖에서 이 엘렉트론이 여기 있던 엘렉트론이 여기에 튀어올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갭을 능가할 정도의 엘렉트론을 갖다가 아까 그 펀치를 갖다가 날려주지 않으면 엘렉트론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갭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갖다가 보이는 것이 인슐레이터를 이해하고 또 굉장히 어떤 나중에 하면 슈퍼 컨덕티비티를 갖다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주 그 인터레스팅한 대부분의 어떤 그 현상들은 이 갭 제너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밴드 스트럭처인데, 밴드 스트럭처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냐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기에 이 터널링이 가능한 몇 개의 스테이트를 두면은, 두 개를 갖다 두면은 이게 가까이 이 두 개가 이 포텐셜 우물이 가까이 오면은 터널링을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결국은 투 스테이트로는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인디펜던트한 파티클로 있을 때는 하나짜리의 어떤 거,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된 두 개의 스테이트가, 혹은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같은 스테이트에 있던 놈들이, 그렇죠? 이렇게 같은 스테이트에 있던 놈들이 멀리 있을 때는, 이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위계 질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세고 한 놈은 뭐 힘없는 놈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스테이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두 개일 때는 두 개로 갈라지고, 이게 세 개면 세 개로 갈라지고, 그래서 n개면 n개로 갈라진다. 그래서 10의 23선계가 서로 이렇게 금속처럼 오버래핑 되고 있으면, 엘렉트론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컨티뉴어스한 이런 밴드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밴드가 생긴다. 각각의 에너지 전위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밴드가 되는 거야. each available state가, one particle state로서 available한 state가 다 뭐로 되냐면 밴드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밴드화가 되면은, 만약 우리가 오늘 이제 계산할 것은 이제 이 실제로 이 밴드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인데, 밴드가 된다는 걸 보였으면 그러면 인슐레이터를 이해할 수 있냐? 물리부터 그냥 먼저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답은 물론 yes예요. 뭐 그런 거 모티브가 없이 왜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밴드가 만들어졌으면,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인슐레이터를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건 뭐냐면 available한 스테이트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실제로 여기에 엘렉트론이 차고 안 차고는 뭡니까? 그건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엘렉트론의 숫자가 여기까지 채우고 이제 뭐 그 위에 거 다 있는 것들은 다 뭐 그럼 꽝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채우고 여기 있는 게 다 비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조금 좀 이상하네. 맨 위에 걸로 합시다. 엘렉트론이 여기까지 차고 여기 있는 건 다 비어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 엘렉트론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차면 요 위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엘렉트릭 필드가 조금만 있어도 엘렉트론은 그냥 그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컨덕터예요. 그러니까 밴드의 중간에 뭐가 있으면, 페르미 준위가 있으면, 그렇죠? 밴드의 중간에 페르미 서피스가 있으면, if가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컨덕터예요.
도체. 근데 이게 여기까지 다 찼어. 그러면 다음에 가려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밴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것과 요거 사이에는 갭이 있잖아. 그럼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심각한 부도체가 되는 거야. 더 강력하게 이제 차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다. 왜 밑으로 왜 못 가요? 이미 딴 놈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못 가고, 밑으로는 그러니까 그 파울리 프린시플 때문에 못 가고, 위로는 갭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부도체야. 그래서 이 부도체는 뭐냐면 이놈이 크면 클수록,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좋은 부도체가 된다. 예? 근데 페르미 그 에너지 주기가 만약에 그 밴드 말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밴드 말단 여기 끝에. 근데 실제로 에너지는 있잖아요. 그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움직일 수 있는데도 도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엘렉트론이 이제 그 외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도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 전장이 가해졌을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거든. 그렇지? 근데 엘렉트론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엘렉트론이 그냥 있을 때는 뭐예요? 엘렉트론이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일로 뭐 랜덤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렉트론이 일로 한번 갈 수 있는 것은 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있지만, 따라서 그것 때문에 어떤 모션이 생기지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봤을 때 모션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이제 엘렉트릭 필드가 가해졌다는 것은 힘이 가해졌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Q 곱하기 E가 F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가해졌을 때 갈 데가 있냐 이거죠. 자기 스테이트를 벗어나야 되잖아. right? 그럼 자기 스테이트를 벗어나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냐?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밑에 놈은 이미 힘센 놈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파울리 프린시플은 그걸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가려고 그러니 마땅한 방이 없어요. 내가 점프해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는 뭐예요? 외부 전기장은 무시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게 부도체야. 그래서 밴드의 최상층에 EF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도체가 돼요. 교수님, 밴드 최상층이라는 거는 밴드 밑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EF가 여기 오거나 뭐 여기 오거나 이렇게 되면 최상층이죠.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세미컨덕터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밴드의 구조 자체가 아예 그냥 이게 밴드는 밴드인데 이게 그냥 굉장히 가까운 밴드다. 이러면 이게 조금만 차주면, 그냥 조금 차주면 안 움직이면 조금만 더 세게 차주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세미컨덕터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도핑을 시켜요. 이런 밴드 스트럭처가 있는데 여기에 불순물을 집어넣어.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이런 밴드 말고 이 가운데에 뭐 이런 디스크리트한 어떤 조금 소위 말하는 유랑이라고 그럴까, 거지라고 그럴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정규 이 크리스탈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불황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게 불순물들에 의해서 생기는 스테이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갈 데 없지만 뭐 이런 데라도 가자. 갈 데가 있잖아요. right? 그리고 또 뭐
여기 있다가 또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금다리가 생기면, 불순물에 의한 증금다리가 이제 생기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미컨덕터예요. 불순물이나 불순물에 의한 증금다리가 있거나, 증금다리라고는 좀 이상한가? 증금다리의 가운데 하여튼 이 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좀 어설픈 집이요. 그런 증금다리 스테이트가 있거나, 스테이트가 생기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밴드 스트럭처에 의해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이 밴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도체 재미있는 거라고요. 도체라고 하는 것은 프리 일렉트론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할 피직스의 내용이고, 지금부터 하는 건 뭐예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무대에는 앞에 나와서 춤추는 스타는 누굽니까 이게? 엘렉트론들이죠. 모든 일은 다 모든 현상은 결국 엘렉트론이 움직여서 엘렉트론이 좋아하고 싫어해서 생기는 게 다 우리가 보는 화학적인 어떤 그리고 가시적인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뒤에 있는 뭐예요? 얘들 무거운 놈들, 이온들이요. 얘들은 어떤 포텐셜을 만들어주고 또 플러스 이온을 제공해주고 이런 뒤에서 말하는 백댄스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거죠. 도대체 이 백댄스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지. 이 백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우선 이게 피리어딕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피리어딕. 그래서 피리어딕 포텐셜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증명했어요? 포텐셜의 역할에서 V가 X 플러스 A가 어떤 1차원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Vx 플러스 A가 Vx와 같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 사이가 다 뭐예요? 그게 다 A라는 얘기예요. 이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12, 23승계가 쭉 나열되는 거죠. 이러면 무엇이 성립한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DA하고 뭐 해밀토니안하고 컴뮤팅하고, DA는 뭐예요? A만큼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오퍼레이터고, 이렇게 되면은 4A X 플러스 A하고 4A X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둘이 코어스 피리어딕해요. 코어스 피리어딕합니다. 어떤 페이즈만큼만 다른 거예요. 어떤 페이즈만큼만. 코어스 피리어딕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제공하는 그 이온들이 제공하는 어떤 그 피리어딕 포텐셜은 잘 생길 수도 있지만 못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에센스만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굉장히 잘생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긴 이걸 갖다가 뭘로, 이 이온의 존재를 뭘로 이제 어프락시메이트 하려고 하냐면 뭐 이런 델타 펑션 포텐셜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의의 x 콜 na의 뭐예요? n이라고 하죠. ja의 j곱 이건 j는 1, 2, 3, 4예요. ja의 뭐가 있는 거예요? 델타 펑션 알파 곱하기 델타 펑션이 있는 거야. 알파의 x 마이너스 ja의 그래서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다. j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1차원의 피리아딕 포텐셜들이 쫙 있는 거죠. 상상이 되죠?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혹은 이거하고 뭐 적당한 굉장히 큰 n에 대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이렇게 둥글게 말았다고 생각하든지 피리아딕 포텐셜 피리아딕하다 이걸 완전히 말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냥 바운더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쉽게 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x 콜 ja가 아니면 이런 데서는 다 뭡니까? 이런 건 0이잖아요. 포텐셜이 0인 곳에서 슈리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은 사인 아니면 코사인입니다. right? 혹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가고 있는 프리 엘렉트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모든 것에서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하면은 뭐 적당히 어떻게 하여튼 생겼을 텐데 적당히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한 구간에서. 뭐 이게 잘 생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포사이의 앱솔루트 밸류라고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포사이는 원래 컴플렉스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코스 피리아디시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가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y축의 컴플렉스 넘버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니까 포사이만 이렇게 그리면은 마치 이렇게 저건 그 포사이만 그리면 x 이거의 절대값은 이거의 절대값과 같아야 됩니다. x와 x 플러스 a에서 절대값은 같아야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피리아딕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right? 델타 펑션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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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어야 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뭐예요? 기울기가 점프가 있다. 그 두 가지를 쓰면 델타 펑션 포텐셜을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사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스타 리전을 갖다가 아무데나 여기가 0이라고 그래봐요. x콜 0. alright? x가 0이라고 그래요. 아무데나. 그러면은 x콜 0 근방에서의 솔루션을 구하면 사이의 x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a 코사인 kx 플러스 b 사인 kx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리전을 1, 2, 3, 4, 5, 6 하면 1, 2, 3, 4, 5, 6에서 A, B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right?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여기하고는 뭐냐면 이거 연속은 연속인데 저걸 그냥 쓰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연속이란 말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사이 엡실론에서 하고 사이 마이너스 엡실론에서의 컨티뉴이티를 여기에서의 펑션을 가지고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이 엡실론은 이걸로 쓸 수가 있죠. 사이 마이너스 엡실론은 여기 값이잖아요. 요거는 저걸로 표시가 안 되잖아요. 저 사이는 여기에서의 부사이니까. 트릭은 뭡니까? 여기하고 이 밸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4a 엡실론 대신에 뭐를 씁니까? 이거는 e to the
이걸 갖다가 4이 엡실론 대신에 4이 이걸 갖다가 4이 마이너스 여기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냐면은 이걸 갖다 이쪽으로 옮기면은 마이너스 IKA 곱하기 코사이의 A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하면 돼. right?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게 식 1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점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그 슐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은 4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h 바 제곱 2m e 마이너스 v거든요. 4 이퀄 0. right?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에서 적분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요. 오케이? 플러스 엡실론에서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플러스 엡실론까지. 이거를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플러스 엡실론까지 적분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걸로부터 뭐가 나올 것이냐? 4의 프라임 엡실론 빼기 4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엡실론. 요거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right? 요거는 뭐예요? F사인은 연속이고. 그러니까 V는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연속인 놈들 이 F사이 적분해봐야 아무도 생기는 거 없어요. 대신에 V는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델타 펑션에다가 뭐 다른 거 곱해가지고 적분하면은 뭐냐면은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온다고. 그럼 이게 Psi of 0, Psi of 0 하고 여기 마이너스 h 스퀘어드 2m 마이너스 h 스퀘어드 오브 2m 여기 알파 이게 답이야. 콜 0.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2라고요. 몰라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써요, 솔직하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엡실론은 0으로 보내는 거지. 엡실론 0으로 보내면 뭐야? 사이 제로는 여기다가 무엇이냐? 여기다가 x콜 엡실론 집어넣으면 a밖에 남는 게 없네요. right?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왼쪽은 포사이 제로는 a고 a 이퀄 요거는 뭐가 돼요? e to the minus I a k 포사이 a예요. 포사이 a가 뭐냐면은 a 코사인 ka 플러스 b의 사인 ka야. right?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1 프라임, 2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 요거를 다시 쓰면은 4 프라임 요것도 뭐냐면 요거를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4 프라임 하면은 이거를 미분한 거예요. 4 프라임 하면 코사인은 사인이 돼서 없어지고 그렇죠? 엡실론 0 놓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건 사인은 k 곱하기 b 하고 코사인은 1이죠. kb가 되는 거야. kb가 되는 거야. 요거는 빼기 요건 뭐냐? 코사이 프라임 대신에 사이 프라임의 a 마이너스 엡실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right? 그러면은 여기에 e to the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ak 하고 이거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right? 그러면은 ka 앞에다 k 뺍시다. 앞에 k 빼고 이거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a sin ka 플러스 b 코사인 ka 하면 왼쪽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h 바 제곱 2m 알파 4의 제로는 뭐야? 4의 제로 4의 제로는 그냥 a지 뭐.
a라고. 이게 뭐냐면 equal 0 하는 게 2예요. 여기서 자 봅시다. 이걸 쓰면은 a와 b를 각각 이제 각각 처리하죠. a의 1 빼기 2 to the minus iak가 2 to the minus 이건 뭐 2 to the minus iak의 b sin ka.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지? 이것도 a와 b로 묶어요. a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k로 다 나눠. 양변을 k로 나누면 k 하고 여기다 k를 써요.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에는 여긴 b를 묶으면 여기는 b가 있어요. b 1 빼기 이거 하면은 2 to the minus iak 코사인이에요. ka 하고 a는요. a는 이쪽으로 다 보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a e to the minus iak sin ka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네. a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h바 제곱 k 2m 알파의 a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b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a, b 구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면은 available한 k 값을 구하는 게 지금 우리 문제예요. 스몰 k요, 스몰 k. 이 bk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람다를 다르게 쓰는 말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뭡니까? 에너지는 2m 분의 h바의 제곱에 k 제곱에서 k에 allow 되는 k 값을 아는 게 우리의 목표야. k가 여기서 미지수예요. right? 뭘까? 여기? 보자. 빠졌네, 뭐가. 여기 코사인 K.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변을 이걸 갖다가 곱해요. 곱하면 여기 왼쪽에 AB 있고, 오른쪽에도 AB가 있잖아요. right? 그러니까 A와 B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개라도 0이면 이게 A가 0이면 B도 0인 거죠, 사실. right? A 0이면 B 0이고 B 0이면 A는 0이에요. 따라서 두 개가 하나라도 이게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연립해서 혹은 디터미넌트를 구해도 돼요. right? AB의 AB 코에피션트 이걸 어떤 매트릭스하고 A, B 이렇게 쓰고 equal 0 쓰고 이놈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도 되고,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이거의 솔루션인 non-trivial한 AB가 나오는 거죠. 혹은 양변을 변변 곱하면 그 얘기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AB, 오른쪽에 AB 지워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 빼기 2 to the minus iak의 코사인 ka의 스퀘어드는 뭐가 되나요? 여기는 2 to the minus iak sin ka
e to the 마이너스 iak sin k 플러스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걸 갖다가 이걸로 알파, 베타, 감마, 오케이, 베타라고 하겠어요. 베타. 됐어 이시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간단히 하면 일이 끝나는 거죠. right? 이걸 간단히 하면 끝나는데 이게 좀 간단히 되려나 보자. 관상을 보니까 여기 이거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나오고 여기에 e to the minus 2ak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인 제곱에 e to the minus 2ak 묶으면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네요. right? 그래서 굉장한 심플리피케이션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해봅시다. 그러면 제곱을 하겠어요. 1 마이너스 2배의 e to the minus 2 iak 코사인 ka 플러스 e to the minus 2 ia 카파 이거 카파라고 하더니 k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이 k하고 이 k하고는 다릅니다. 코사인의 제곱에 ka equal 뭐예요 이게? sin e to the minus 2a ik sin 제곱 ka 하고 플러스 베타에 e to the minus iak 곱하기 sin k sin ka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이 사인. 그러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거하고 이렇게 건너가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1이에요. 그리고 나서 e to the minus iak를 곱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e to the 지금 마이너스 2iak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게 넘어오면은 여기만 이것만 남고 플러스 여기 1 빼기 2배의 e to the 마이너스 ik가 되고 여기서는 베타의 e to the 마이너스 iak의 sin ka가 되는데 여기 코사인 k 빠졌네. k인데 여기서 양변의 e to the iak를 곱하겠어요. 그럼 이거 곱하면 여기는 하나 지워지고 여기도 이건 이제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e to the 플러스 iak가 붙는 거죠. 근데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뭡니까? 코사인 2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배의 코사인 a bk예요. 여기는 빼기 2배의 코사인의 ka가 되고 equal 베타가 뭡니까? 아까 어브리비에이션을 h바 제곱 k분의 2m 알파 이거라고 썼는데 베타 곱하기 sin k예요. 자 이제 이거를 2로 나누고 코사인 ak는 왼쪽에 놔두고 이걸 갖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코사인 ak가 뭐냐면 코사인의 ka 플러스 이 넘버를 뭐라고 둘까요? 이 넘버를 감마로 두겠어요. 감마 곱하기 감마. 아까 그냥 베타를 2베타라고 이걸 갖다 2베타라고 뒀으면 그냥 감마 안 써도 될 걸 그랬어. 오케이. 어쨌든 감마에 감마를 뭐라고 그러지? k는 놔두고 k는 미지수니까 요거를 감마라고 해요.
잘 됐어. 감마 곱하기 K분지 사인 KA야. 됐네 이제. 계산 끝이에요. 조금 여태까지 졸렸죠. 근데 뭐 요런 정도 계산이야. 뭐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그려. 이제 요 그림이면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잘 보세요.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사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K분지 사인 KA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그 디프렉션 패턴 할 때 봤죠, 그렇죠? 디프렉션 할 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K분지 사인 KA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디프렉션 패턴이야. right? 교수님 K 영에서 여기는 A 아니에요? 아, A인데. 커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잠깐. 이걸 KA를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A를 써.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감마를 갖다가 다시 말해서 여기 A 쓰고 여기 A 쓰겠어요. 그래서 감마의 데피니션은 써놓죠. 그러면은 H바 제곱에 분의 MA 알파라고 쓰겠어요. 이게 감마의 데피니션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를 KA라고 해요. 그럼 모든 것이 KA의 함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 2분지 파이, 여기는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마가 뭐 감마가 얼마였던 간에 여기는 이렇게 돼요. 이게 1보다 감마가 파지티브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커요. 이건 1보다 여기도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여기도 뭐냐면 1보다 조금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인이 플러스라는 게 중요해. 이게 플러스라는 게 중요해. right? 플러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분명 1보다 큰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코사인 AK라고 하는 것은 BK 값이 얼마임에 상관이 없이 항상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사이에 왼쪽 값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점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게 뭐예요? 여기가 내가 이걸 지우겠어요. 지우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 값이 뭐냐면 코사인 KA의 값이야. BK가 뭐였던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 교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그때의 KA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요 점이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KA 값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하면서, right? 저번에 우리는 K 값이 뭔가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요. KA 값이 뭐냐? KA 값은 뭐였어요? N분지 뭐지? 2파이 뭐 2파이 K였나 뭐 하여튼 2파이 L 뭐 이런 그런 값이었어요. 그렇죠?
저기서 K인 L이 뭐 0, 1, 2, 3, 4, 뭐 마이너스 얼마 함에 따라서 이제 저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코사인 K 값은 여기서 뭐냐면 디스크리트하게 이런 식으로 쭉 몇 개야? 몇 개 값이 이제 하느냐 하면 사이트의 개수만큼 있는 거야. right? 빅 N 개만큼 K 값이 있는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리트한 값이 쭉 이제 있으면 그 각각의 K 값에 따라서 여기에 한 개의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right?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요점 해서 어디예요?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어떤 K 값이 하나가 점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밴드야. 요게. 여기 있는 K 값 한 개가 선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K 값에 대해서 뭐예요? E는 2m 분지 h바 제곱에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뭐예요? k 제곱. I'm sorry. 이게 그냥 이렇게 l 제곱, k 제곱 이렇게 쓰겠어요. 그럼 여기에 한 개 점지된 그 선택된 하나의 k가 이 k를 줘서 한 개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k 값에 있어서의 에너지 밴드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럴 때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뭐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밴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이 forbidden band가 여기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 사이의 값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고. 오케이. 왜냐면 교점이 없잖아요. K의 코사인 K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값이 오른쪽 값이 여기서 놀기 때문에 맞는 K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임의의 K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어떤 특별한 조리에서의 값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데가 있다. 선택이 되지 않는 안 되는 데가 있다. 그게 이제 밴드의 에센스요. 밴드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피리어딕 스트럭처가 뭘 엄청난 걸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뭘 만들어낸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K 값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밴드를 형성하고 폴비든 밴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우된 밴드를 갖다가 허용을 하면서 폴비든 리전들을 생성시킨 거라고.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는 부도체가 존재하는 거야.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게 이제 그 경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그림 그렸잖아요. 박스 안에 엘렉트론은 어차피 그냥 전 영역을 돌아다니는 거야. 박스 안에 전부. 그렇지? 이온들은 뭐예요? 그게 붙박이 장로로밖에 못하는 거거든. 그 붙박이 장들이 이 스타들의 어떤 그 forbidden region을 만들어낸다고. 백댄서들이. 이게 굉장히 아주 absolutely 정말 크루셜하고도 자연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팩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밴드에 관한 스트럭처고 블록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의 주요한 쓰임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대한 물리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리피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이게 뭐 이 슈레딩거 푸는 게 얼마나 쉬워요, 이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하나 써가지고서 블록 시어럼 하나 써가지고서 그냥 애들 산수 문제 풀듯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심오하다 그 말이에요. 양자역학의 모든 계산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밴드의 존재에 관한. 어떻게 프리 엘렉트론하고 그렇게 닮은 놈들이 백댄스들의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오늘 드디어 이제 사기 그릇을 이해를 한 거야. 부도체를 이해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저게 저 BKA가요. n분의 2가 있는데 저게 사실 하나의 그러니까 격자랑 그러니까 길이랑 n수가 고정이 되면 고정이 되잖아요. 아니 이 L은 뭐냐면 넘버거든. 0부터 n 사이의 어떤 넘버야. 하나의 그 서클의 길이 아니에요? 아니었어. L은 0, 1, 2, 3, 4에서 n-1까지 넘버예요. 왜냐하면 람다를 생각을 해보세요. 람다를 e to the i, a, k로 그냥 쓴 것 뿐이고 람다의 n승이 람다의 n승이 1이라는 조건이었거든. 네. Righ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람다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e to the i n a k가 이게 1이란 말이야. 이게 1. 그러니까 nak가 뭐 해야 돼요? nak가 이게 2파이의 정수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k가 그러니까 ak가 이 ak가 n분지 2파이 l이다 그 말이야.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남 이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좋은 사람 없지? 뭐 다른 질문 없으면 뭐 시간도 20분이나 남았네. 근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통계역학으로 가겠어요. 근데 이게 고체 물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한 거고 오늘의 메인 팀이다. 근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조금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소위 말하는 양자 통계역학의 기본 정리들이에요. 퀀텀,
StatMech, Statistical Mechanics의 기본적인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우리 어떤 그 many particle, n개의 파티클이 주어져 있는 뭐 n은 한 10에 23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숫자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에브리지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시스템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지와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에브리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결국 온도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기체로 말을 하면은 평균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온도라고 그러는 거거든. 기체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그냥 더하고 빼고 그냥 그 나누고 이게 통계학을 함으로써 물리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Statistical Mechanics라고 그러는데 이 퀀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제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퀀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트라젝터리라는 것이 이제 궤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 세는 카운팅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전적인 파티클들은 어떻게 세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봐요. 이 전체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각의 레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 레벨들이 쭉 E1, E2, E3, E4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럼 여기 E1, E2, E3, E4 쭉 올라간다고 그래봐. 그러면 시스템에 파티클을 갖다가 여기다가 N1개를 갖다가 놓고 여기는 N2개를 갖다 디스트리뷰션, N3개를 놓고 N4개를 놓고 이런 식으로 쭉 디스트리뷰션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에너지는 뭐냐면 summation of EI가 되고 이 N은 뭐냐면 summation of NI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티클의 총수를 다 더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넘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들을 갖다가 다 더하면 뭐냐면 E1인 게 N1 놈이 있으니까 EI 곱하기 NI가 되겠죠. 이렇게 디스트리뷰트하는 방법이 몇 개나 되냐 이런 걸 우린 카운팅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개수가 몇 개나 되냐. 그리고 나서 가장 프로버블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무의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만족되어야 되는 하나의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 컨스트레인트가 결국 뭐를 갖다가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 라그랑지 성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온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케미컬 포텐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뭘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고전적인 파티클을 디스트리뷰션 할 때 하고 이렇게 N1, N2, N3 언제 N1, N2, N3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단 N1, N2, N3, N4가 결정이 됐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명령을 해서 E1에는 N1개 넣어. 누군가가 E2에는 E2에는 N2개 넣어. 이게 다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파티클의 성격이 각각이 다 디스팅기시블 하냐? 그러니까 다 다르냐? 다른 파티클을 넣느냐?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파티클이냐? 꼬리표를 붙일 수 없는 파티클이냐? 보존이냐? 페르미온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의 수가 다 달라.
그래서 고전적인 파티클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 혹은 디스팅기시, 고전적인 파티클은 다 꼬리표 붙을 수 있잖아요. 붙여놓으면 얘가 뭐 1인지 2인지 3인지 내가 전자 1, 전자 2, 전자 3 꼬리표 붙일 수 있거든. 다 따라가면서 얘들이 아무리 야바이 노릇을 해도, 그죠? 우리는 눈이 좋기 때문에 다 가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들이 야바이 노릇하면 우리는 인 프린시플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트라젝토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시메트라이즈 되거나 안티 시메트라이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고, 시메트라이즈 되는 놈을 뭐라고 정의를 한다? 보존이라고 정의를 하고, 안티 시메트라이즈 되는 놈을 페르미온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페르미온 보존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전적인 파티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체 파티클이 n개가 있을 때 n1개를 택해가지고 여기다가 디스트리뷰션 하는 방법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몇 개인지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 완에 들어가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파티클이 다르면은 n1개를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개냐면 C, N, N1개 택해가지고 여기다 디스트리뷰션 시키면 그만이에요. right? 그러면 몇 개가 돼? 디스트리뷰션 시키는 뽑는 방법이 이만큼 있고, 디스트리뷰션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 놈이 여기 들어가면 두 번째 놈이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D1개 있으면 뭐 하나 둘 셋 넷 해서 D1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기 들어가면 첫 번째는 여기 어디도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는 D1개만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 있어도 두 번째도 여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중복순열이야. 그냥 이거는 D1 to D, N1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N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에 N 빼기 N1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D1 to D,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N1개를 넣고 나면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여기는 C에 N에 N개에서 N1개를 이미 써먹었네요. 그 다음에 위에는 N1 빼기 N 빼기 N1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서 N2개를 갖다가 선택하는 방법 곱하기 이 뭐냐면 D2에 N2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해서 이게 파티클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N1, N2, N3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N 빼기 N1 팩토리얼 곱하기 N2 팩토리얼에 여기에서 이거 뺀 거 N 빼기 N1 빼기 N2의 팩토리얼 하고 D2의 N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닐러 우선 하리오. 그 다음 안 봐도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총 방법의 개수는 이걸 갖다가 N1, N2, N3가 다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럼 이게 다 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제너러스의 개수는 디제너러스된 개수 중복, 그러니까 이 파티클의 전체 시스템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걸 다 곱하면 된다. 자, 이걸 곱해 봅시다. 그럼 여기 N1이 여기가 있고 여기 그래서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이런 게 쭉 이제 나올 거고,
n 빼기 n1이 여기도 밑에, 여기 위에 있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건 뭐겠어요? n1, 이게 n2개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n 빼기 n1 빼기 n2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위에 온다고, 이렇게. n3 팩토리얼 하고, 여기에서 n1 빼기 n2 빼기 n1, n 빼기 n1, n2 빼기 n3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팩토리얼 d3, n3 이렇게 오니까 요것들은 그냥 다 캔슬 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캔슬 되고, 요것들의 곱,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놈 하고, 밑에는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n3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는 뭐냐면은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n3 팩토리얼 해서 쭉 나가는 거 하고, 여기에 n 팩토리얼 하고, d에 d1에 n1, d2에 n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이에요. 고전적인 파티클을 갖다가 고전적인 꼬리표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골라다가 그다음 늘어놓는 방법의 개수가 이렇게 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게 아이덴티컬 파티클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얘들도 뽑아다가 늘어놓으면 되는데 뽑아다가 늘어놓는 쉬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고전적인 것들은 다 파티클 1, 2, 3, 4, 5, 6 뭐 n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놈들은 1, 2, 3, 4 꼬리표가 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놈들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뽑아놓은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뭐 엘렉트론, 이렇게 생긴 엘렉트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론적인 파티클들은 사실은 파티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꼬리표를 붙일 수가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어떻게 뽑아놔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n1개의 파티클을 뽑아다 놓으면, 그러면 뽑아다 놓은 거지. 내가 이렇게 뽑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뽑은 거 하고 왼손이 뽑은 거 하고 오른손이 뽑은 거, 혹은 하여튼 어떻게 뽑아도 n1개를 뽑아 놓으면 우리 구별을 할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뽑는 방법의 가지수는 뭐예요? 무지 쉽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뽑아놓은 놈들을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려운 건 어디서 오냐? 고전적인 파티클들은 이게 늘어놓는 방법이 너무 쉬워. 이건 중복 순열이야, 그냥. right? 근데 이제 퀀텀 파티클들은 늘어놓는 방법을 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페르미온의 경우는 아주 쉬워요. 물론 페르미온은 쉽습니다. 페르미온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D1개 여기 있어. 스테이트가 어베러한 게 D1개 있으면, 만약에 4개가 있으면 페르미온이 몇 개밖에 못, 기껏해봐야 페르미온 4개밖에 여기다가 못 갖다 놓는 거예요. 방이 없으면 파티클도 뽑지 마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은 이 방수보다, 스테이트의 디제너러시보다 수용할 이제 뭐예요? 파티클이 많으면 무조건 그건 죽어야 돼. 그런 건 아웃. 게임에서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D1에다가 right? D1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것만 우리가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right? 근데 이거 디제너시가 뭐 만약에 이게 디제너 여기 같은 에너지도 갖고 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 뭐 파티클 이제 방위수가 D1개라고 그랬으니까 D1에서 방을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N1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어느 파티클을 어느 방에 넣는지 알 게 뭐야? 파티클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방을 선택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That's it.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C에 이게 뭐야? 이게 왜 시끄러? D1에서부터 N1 이걸 갖다가 뽑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총 개수는 뭐야? 이거의 all product i로 바꾸고 한 게 이게 뭐냐면 D야. 이게 페르미온의 경우야. 너무 쉽다. 보존도 마찬가지. 보존은 뭐 조금만 더 하면 보존. 보존은 뭐예요? 보존은 이게 오늘 그러니까 괜히 안 하려고 그러다가 시작했더니 시간이 조금 한 5분 모자라네. 보존은 여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방이 이렇게 있어. 보존도 뭐예요? 뽑는 방법은 한 개밖에 못해. 어떻게 뽑아도 구별 N1개 뽑아놓으면 이렇게 뽑았는지 저렇게 뽑았는지 알 게 뭐예요? 어느 파티클을 어느 파티클을 구별할 수가 없는데 N1개 뽑아놓은 이 대상들을 갖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고. 없으니까 여기도 뽑는 가지수는 없어. 뽑으면 그냥 데스잇이야. 자, 그러면은 뽑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뽑아가지고 뽑는 개수는 하나고 여기에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은 D1, D2 그러니까 연체 이게 뭐냐면 그 N1개를 갖다가 D1이라고 하는 이 방의 수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 difficulty는 어디냐 하면은 이 방에 N1개가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한 개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은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요 방에 이걸 갖다가 방에다가 방은 스테이트니까 스테이트는 distinguishable 하죠. 그렇죠? 뭐 앵귤러 모멘텀이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distinguishable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x1,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x2,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x3 해서 x d1개가 dn개가 있는 거지. 이게 d1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x1은 뭐냐 0이어도 좋고 n1이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뭐예요? 더하기 equal 뭐를 만들어야 돼요? n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누가 그랬어? 이게 가지수를 세면 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중복조합의 문제야. 중복조합의 가지수는 뭐예요, 이게? D1개에서 해서 이게 뭐지? N1개에서 D1개에서 N1개를 갖다가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C로 하면은 이걸 C를 따지면은 어떻게 되지? D1 플러스 N1 마이너스 1에서 N1개를 뽑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곱하면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 책은 다르게 이제 했는데 이건 책은 방법은 뭐냐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유도하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은 워낙에 이제 고등학교 때 산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솔루션은 이렇게 되는 거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쉬운데 미국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물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파티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파티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면 이게 파티클이 지금 n1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n1개가 있으면 방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뭘로 생각하느냐면은 여기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파티션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누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게 방이 파티션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 하면은 뭐 D개의 파티션으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맨 마지막 파티션에는 하나도 파티클을 넣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여기에 있다 그러면 맨 끝에 파티클 한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이 도트는 뭐냐면 파티클의 총수고 요거는 뭐예요? 방의 총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파티션을 갖다가 이게 방을 갖다가 n개로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파티션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D 파티션을 몇 개만 집어넣으면 이게 방이 n개로 나누어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3개로 나누려고 그러면 이거 2개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파티션이 D1 빼기 1개의 파티션과 그 다음에 N 1개의 파티클들을 갖다가 전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섞어 가지고서 그 중에서 N1개를 갖다가 뽑아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중복의 이 디제너리티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주어진 콘스트레인트 하에서 맥시마이즈 하냐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라그랑지 성수법을 사용해서 최대의 중복들을 주는 N1, N2, N3 이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